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계학 가우시언 커베처 단원입니다. 가우시언 커베처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11문항 중에 8문항만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세 문항은 2011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 위상수학 연결공간 단원, 그리고 2012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 위상수학 컴팩트 공간 단원, 2013학년도 2차 시험 3번 문항의 2번 문항 위상수학 상공간 단원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미분기학 가우시언 커베처 단원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은 2025학년도 전공 A 9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면 S의 가우시언 커베처 캐피털 K, 평균 경률 캐피털 H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이전 단원에서 주공률을 살펴봤었습니다. 주공률의 곱을 가우시언 커베처, 주공률의 평균을 평균 공률로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가우시언 커베처는 주공률이 아닌 지금 주어진 것 같은 것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 제1 기본계수 캐피털 E, U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캐피털 F는 U,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G는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이 값들을 제1 기본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1 기본계수는 바로 이게 뭡니까?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의 외적 방향이 공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죠. 그리고 U 벡터에 대한 편도함수와 V 벡터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접선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팽사변형의 넓이라는 기하학적 의미도 같습니다. 이 평행사변이 바로 뭐냐면은 공면의 접평면이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하고도 같아지느냐? 바로 1기본계수하고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법선 벡터, 이 단위법선 벡터와 이계 편도함수, U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와의 내적을 캐피털 L, UV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을 캐피털 M, V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을 캐피털 N. 자, 이 캐피털 L, 캐피털 M, 캐피털 N을 제2 기본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는 민 커베처는, 자, 이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만 언급하자면은 실수 카파에 대한 2차 방정식과 관련됩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2집 빼기 F제곱, 그 다음 실수 K에 대한 개수가
E, F, G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 기본계수에 대한 거를 역으로 L, M, N 그리고 제2 기본계수 이와 같은 실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실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느냐? 주곡률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곡률은 이 K에 대한 실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거.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곡률. 주곡률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 그러면 주곡률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까? 주곡률의 합에 대한 평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나 민 커베처는 주곡률을 계산하지 않고도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주곡률의 곱과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하학적 성질을 갖습니다. 어떤 기하학적 성질을 갖느냐? 주곡률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가 되죠. 자, 그러면 곡면 위의 점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니까 양수라는 것은 주곡률의 부호가 같구나. 곡면 위의 어떤 점에서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니까, 즉 주곡률의 곱을 계산하니까 0이 되더라. 그러면 주곡률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곡면 위의 점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니까, 즉 주곡률의 곱을 계산하니까 음수가 나오더라. 그 말은 주곡률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느냐? 노멀 커베처에 대한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노멀 커베처라는 것은 곡면 위에 점을 지나는 곡선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스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였습니다. 그 주곡률의 곱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럼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다? 바로 양수라는 것은 곡면이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스피어. 노멀 커베처가 적어도 하나 0이라는 것은, 노멀 커베처가 전부 다 0인 것은 바로 뭐야? 평면이죠. 대표적인 게 평면입니다.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라는 것은 주곡률의 부호가 다르다? 자,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새들 서피스.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인 점을, 곡면 위의 점을 엘립틱 포인트, 타원점,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인 곡면 위의 점을 플래너 포인트, 평면점, 평탄한 점,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인 곡면 위의 점을 하이퍼볼릭 포인트, 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을 갖는 곡면이 있어요. 이미 익숙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토로스입니다. 토로스. 토로스에 보면은 토로스의 제너레이팅 서클 E1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E1 끄집어낼게요. 자, 그러면 이쪽. 그럼 안쪽에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방향으로도 휘어져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는 음수가 되겠죠. 바깥 원.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죠. 이쪽 방향에서의, 이쪽 점에서의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탑서클, 제일 위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바텀 서클. 자, 이 점이겠죠? 이 점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평면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처가 0이 될 겁니다. 토로스만 딱 떠올리면은 가우시안 커베처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일립틱 포인트, 플래너 포인트, 하이퍼볼릭 포인트. 민 커베처하고 관련돼서는 대학원에서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학부과정이나 임용시험, 전공수학에서는 그냥 민 커베처 계산하는 거.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민 커베처가 0인 공면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비눗방울. 비누막입니다, 비누막. 비눗방울을 불렀을 때 이런 막이 생기죠, 이게. 예. 그 막이 바로 표면이 이 공면을 구성하는 최소 건널비를 갖는 거예요. 민 커베처가 0이 되는 겁니다. 민 커베처가 0 공면을 그래서 최소 공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원 과정에서 다룬다는 거. 학부 과정에서는 그냥 민 커베처 계산하는 정도만 다룰 겁니다. 자, 곡선 단원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곡선 알파와 곡선 베타가 합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합동일 때 바로 뭘 다뤘었냐면은 등거리 변환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죠. 바로 뭐냐?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입니다. 정칙이라는 것은 미분계학에서 곡선에서는 일계도함수가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하학적 의미로는 평면곡선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곡선, 공간곡선에서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곡선, 곡면에서는 법선 벡터를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즉 법선 벡터가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곡면을 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곡면에 대해서 정칙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가능 사상은 익숙한 개념, 디퍼렌시able 맵입니다. 이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앞에서 했던 거 리뷰부터 할까요?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때 알파하고 베타를 합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데피니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곡선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같더라. 그리고 알파에 대한 곡선에 대한 커베처와 베타에 대한 곡선에 대한 커베처가 같더라. 단 토션은 법선 벡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곡선에 대한 정법선 벡터, 곡면에서의 법선 벡터, 항상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한 토션과 베타의 토션은 같을 수도 있지만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더라. 이럴 때 두 곡선을 합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엄밀한 정의는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등거리 변환이라는 건 뭐냐?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 곡면 S와 S스타의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럼 정칙 곡면인 거죠. 자, 그러면 도메인 D에 대한 코디네이트 패치, 좌표 조각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이게 이제 커뮤트 할 겁니다. 즉 커뮤트 한다는 것은 F와 X에 대한 컴포지션이 X 스타가 되는 거죠. 정칙 미분 가능 사상. 이와 같은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곡면 S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패스, 이거에 대응되는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서 대응되는 점 FP, FQ.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패스,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을 등거리 사상,
등거리 변환 혹은 한자로 등장 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등장 사상에 대한 엄밀한 데피니션이었습니다. 두 곡면 사이에 이런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때 곡면 S와 곡면 S타는 등거리 곡면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 곡선 알파에 대해서는 다뤘었죠.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마치 데피니션처럼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거 있었죠? 곡선에 대해서는 알파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크기와 베타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크기가 같더라. 커베처가 같더라. 토션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더라. 그러면 등거리 곡면이 되려면은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결과가 주어지겠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곡면 S에서 곡면 S 스타 사이의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 등거리 변환이에요. 그러면 그 역함수 또한 등거리 변환이 된다는 거. 곡면 S 위에 임의의 두 점 사이에 패스가 대응되는 곡면 위에 패스에서 거리가 변함이 없다. 이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F 인버스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니까 역함수 명백히 정칙 미분 가능 사상입니다. 그럼 뭐만 보여주면 돼요? F 인버스에 대한 임의의 두 점 사이 거리. 디스턴트 이렇게 둘까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보여주면 된다? 이거가 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보여지지 않나요? 바로 보여지죠. 역함수 F. 바로 그럼 뭐가 돼요? P, Q. 근데 F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되죠. 등거리 변환의 역변환 또한 역함수 또한 등거리 변환이다. 바로 이겁니다. 곡면 S에 대해서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니까 곡면 S와 S타가 등거리 곡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곡면 S 위에서의 1 기본 계수와 곡면 S 스타 위에서의 1 기본 계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명에 대한 스케치는 곡선 S 위에 곡면 S 위에 곡선을 C라고 둘까요? 이 C에 대한 길이. 그리고 곡면 S 스타 위에 곡선을 C 스타라고 둘까요? C 스타에 대한 길이. 요 길이가 같아야지 등거리 곡면이잖아요.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그래서 곡선 C에 대한 길이, 곡선 C 스타에 대한 길이를 구해보면은 거리는 바로 일기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1기본계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곡면에 대해서는 제1기본계수와 같으면 되고 곡선에 대해서는 속도와 커베처와 토션이 그럴 때 두 곡선이 합동이더라. 곡면에서는 제1기본계수. 그리고 곡면의 등거리 변환에 대하여 불변인 곡면의 성질. 마치 이거는 위상수학에 대응돼서 위상동형 사상에 대하여 불변인 위상적 성질, 위상적 불변량. 곡면의 등거리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곡면의 성질을 내재적 성질, 이러한 성질 전체의 집합을 내재적 기하학이라고 부를 겁니다. 혹은 위상적 불변량처럼 미분기하학에서는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불변인 양들을 미분계약적 불변량, 그래서 invariant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가우시언 커베처입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이름이 붙여져서 라틴어로 가우스 티어렘마 에거리지움, 영어식으로는 가우스 리마커브 티어렘이 되겠죠. 가우스가 어떤 걸 증명했느냐? 이미 앞에서 봤었죠.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데피니션은 주곡률의 곱. 근데 이건 또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더라? 제2 기본계수와 제1 기본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앞에서 등거리 변환에 의한 등거리 공면을 보니까 제1 기본계수하고 관련이 됐었잖아요. 제1 기본계수만. 그래서 가우스가 뭘 증명한 거냐? 가우시언 커베처를 제1 기본계수로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우스 디어렘마 이글리즘.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는 인베리언트다. 등거리 변환에 의한 등거리 공면에서 불변량이 되겠다. 선생님, 그러면 미인 커베처도 방금 주곡률의 평균으로 했었는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기억하시라고. 1기본계수 2fg, 여기에다가 2기본계수를 역으로 fm처럼 되죠. 마이너스 2fm. 기억하기 편하죠. lmn. 분자, 분모는 1기본계수. 자, 그런데 미인 커베처는 1기본계수 EFG로만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아요. 즉, 미인 커베처는 불변량이 되지 않겠다. 이건 이그젠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평면에 대한 노멀 커베처 0이죠.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 0일 겁니다. 물론 미인 커베처도 0이죠. 자, 이거에 의한 등거리 변환,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변과 이 변을 같은 변으로 봐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원기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지원기둥이.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패스, 이걸 그대로 이 변을 같이 봤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직관적으로도 변하지 않죠. 명백히 등거리 변환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지공기둥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 이 모선에 대한 곡률이 0이니까 노멀 커베처가 0이 나오죠.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 0이 됩니다. 가우시언 커베처 불변량. 그런데 민 커베처는 민면과 평면과의 교선인 요 원은 곡률이 반지름의 역수니까 노멀 커베처가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멀 커베처가 모선에 대한 것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 커베처가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는 인베리언트, 내재적 성질, 불변량이 되지만 민 커베처 평균 경률은 불변량이 되지 않겠다. 이 다음 단원에서 측지 곡률을 살펴볼 텐데, 측지 곡률 또한 가우시언 커베처와 더불어 대표적인 인베리언트입니다. 불변량입니다. 지금까지 가우시언 커베처하고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36번 합답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y가 쌍곡선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2 하이퍼볼 코사인 2분의 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쌍곡선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커티너리, 현수선이라고 하죠. 장력만 작용하는 줄을 고정된 양 끝점에서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지죠? 줄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력만 있습니다. 자, 이 곡선이 바로 뭐가 되겠다? 커티너리 현수선이 되는 거예요. 이 현수선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네요. Surface of Revolution, 회전 곡면입니다. 그럼 회전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Y축, X축을 회전축으로 했죠. 이걸 X축으로 볼까요? 자, 그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Z는 이쪽 방향으로 향해야 되겠죠. 자, 이 현수선. 그럼 X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로이드 원시를 눕혀놓은 모양이죠. 벡터 방정식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합답형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풀이하는 방법.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엘립틱 포인트인 점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니까. 그런데 이 곡면을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부분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기억? 거짓. 자, 니은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최소값. 가우시언 커베처 구하려면 주곡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주곡률 혹은 벡터 방정식 주어지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벡터 방정식 구해서 계산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때 이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1기본계수를 이용하느냐 주곡률을 이용하느냐, 그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주곡률은 휘어짐이 가장 큰 곳, 휘어짐이 가장 적은 곳. 근데 이 두 주곡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직교하는 곳. 그럼 바로 찾을 수 있죠. YZ 평면 위에 있는 이 원, 반지름이 2인 원.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 윤곽선, XY 평면에 있는 이 윤곽선. 이걸 회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노멀 커베처지니까 회전 곡면에 대한 단면이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곡률이 상수죠? 그러면 한 특정한 점에서 노멀 커베처를 구해도 가우시언 커베처가 계산이 되죠? 주곡률이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자, 먼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YZ 평면에 대한 반지름이 2니까 곡률은 얼마입니까?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 법선 벡터를 위쪽으로 향하는 으로 선택할까요? 0,1,0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카파2가 요 원에서 나타나겠죠? 2분의 1. 어떻게 됩니까? 법선 벡터와 곡률 벡터가 이루는 각이 사이각이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카파1은 요 프로파일 커브에 대한 거죠. 그러면 프로파일 커브에 대한 커베처, 곡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0이죠. 따라서 카파가 되겠습니다. y 꼴 하이퍼볼릭 코사인 2분의 x에 대한 커베처만 계산하면 됩니다. 커베처 계산하는 거야.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프로파일 커브를 감마 x라고 둘까요? yx 평면이니까 z는 0이잖아요. x, y. 그러면 감마 프라임 곱하기 감마 2 프라임 벡터고, 요 크기를 감마 프라임의 크게 세제곱으로 나누면 커브처가 됩니까? 이건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니은 계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 곡면은, 이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은 평면과 거리동형이다. 거리동형이라고 했으니까 등거리 변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불변량이 가우시언 커베처. 평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는 0. 자, 근데 이 곡면은 평면이 아니죠.
가우시안 커베처가 영인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우시안 커베처가 영인점을 플래너 포인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공면 자체가 평탄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건 직관적인 거죠. 엄밀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니은에서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참인 거는 니은만 되겠죠. 니은인지 아직 모르죠. 그죠? 그런데 기억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니은. 자, 그래서 니은을 엄밀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X축을 회전축으로 YX 평면에서의 프로파일 커브를 회전 이동한 회전 공면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 팁입니다. 매개 변수를 그러면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X축을 회전축으로 하니까 X하고 회전각 T로 두면 되죠. 이 벡터 방정식. 그럼 가우시안 커베처 계산하는 거는 제1 기본계수, 제2 기본계수로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플래너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탄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림은 지오집으로 어플을 이용한 겁니다. 기억 그럼 거짓이 되겠죠? 기억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나요?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네, 기억 거짓입니다. 자, 니은은 가우시안 커베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했으니까 힘이 가장 큰 곳과 힘이 가장 적은 곳 직교하는 주곡선에서의 가우시안 커베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YZ 평면 위에서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이 2인 1. 힘이 가장 크죠.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직교하는 프로파일 커브 YX 평면 위에. 그래서 카파2는 바로 계산되죠. 법선 벡터는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자. 법선 벡터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멀 커베처, 가우시안 커베처, 다음 단원인 지오데시 커베처도 마찬가지지만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법선 벡터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근데 서술형이니까 굳이 다른 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YZ 평면 위에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 주곡률의 국소값, YX 평면 위에 있는 프로파일 커브가 주곡률의 극대값. 따라서 주곡률의 극대값, 프로파일 커브에 대한 곡률. 이건 계산해 봐야 되겠죠. YZ 평면 위에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1에 대한 곡률. 곡률은 곡률 반경과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곡률은 바로 계산되죠. 참고로 1에 대한 벡터 방정식 이렇게 둘 수 있죠. 계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 삼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기하학적 성질이 아니라. 그런데 프로파일 커브에 대해서는 계산해야 되겠죠. 2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곡률 벡터와 법선 벡터가 동일한 방향이니까 사이값 0이죠. 따라서 2분의 1 코사인 0. 따라서 주곡률의 극대값 카파1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YZ 평면 위에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인 1에 대한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 2분의 1. 따라서 법선 벡터를 Y축 방향,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선택해버리면 카파1은 2분의 1, 카파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우시안 커베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거. 평면과 고리 동형.
그럼 평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 동형인 곡면에 대해서도 가우시언 커베처 0이 돼야 되는데 니은에서 가우시언 커베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평면과 거리 동형이 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에 대한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입니다. 회전각을 t로 뒀습니다. 그러면 1개 편도함수, 2개 편도함수, 법선 벡터. 복잡해 보이지만 뭐 계산 문제죠. 계산이라서 그냥 단순하다는 표현을 쓰더라도 과하지 않죠. 따라서 2집 빼기 f제곱 법선 벡터의 크기에 대한 제곱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2기본계수도 계산해야 되죠. 제2기본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먼저 법선 벡터 그리고 이게 편도함수 내적 그러면 이 기본계수 L, M, N 따라서 ln 빼기 m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근데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언제나 양수죠. 4제곱입니다. 언제나 양수입니다. 따라서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인 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 니은은 이제 가우시언 커베처의 최소값이었어요. 분모를 딱 보니까 산술계합 평균을 쓰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이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수를 취해버리면 가우시언 커베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소수령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할 때는 노멀 커베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다음 단원인 지오데식 커베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곡면이 스케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2012학년도 35분 문항입니다. 유클리드 공간 R2에서 3차원 공간 R3로의 곡면 S에 대한 등장사상이 F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메인이 R2 평면이잖아요. 레인지는 R3 좌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등거리 변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표 공간에서의 매끄러운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F가 등거리 변환이었으니까 가우시언 커베처는 0일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뷰를 틈틈이 하시면은 한 문장 읽으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합답형 문제인데 기억이 뭐냐면은 등거리 변환의 역변환도 등장사상이다. 이건 스케치할 때 보여드렸죠? 참 곡면 S의 모든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은 0이다. 참 그죠? 왜? F가 등거리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곡면 S의 모든 점에서의 평균 곡률은 0이다. 그런데 평균 곡률은 인베리언트가 아니죠. 불변량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지원기둥, 슬린더, 디귿, 거짓. 자, 이건 뭐 특별히 수학적으로 소술할 게 없죠? 기억은 기억 한번 볼까요?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한 역변환 또한, 역함수 또한 정칙 미분 가능 사상. 그럼 등거리 변환이 되려면 남은 거는 곡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보여지죠. 니은 디귿은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자, 2015학년도 서술형 전공비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자, 공면 M. 공면 M을 보니까 스케치가 되나요? YZ 평면에서 보니까 원이죠. 이 말은 YZ 평면에 있는 곡선이 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X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겠다. 그죠? 그래야지 YZ 평면에서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Y축으로 보면은 오른손 법칙에 따르면은 이걸 Y축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걸 Y축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Z축이 되겠죠. 그러면 XZ 평면. 아래로 볼록한 약간 포물선 모양이 되죠. 실제로 XZ 평면에서 4X 이꼴 Z 4제곱이니까 포물선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거죠. X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일립틱 패러볼로이드, 타원 포물면 같은 모양이 생기죠. 이 곡면 위의 점 X가 4분의 1 U 4제곱입니다. Y가 U예요. 근데 U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Y 평면에서 이런 곡선이죠. 요점입니다. 요점. 그림 보이시나요? 요점에서의 접평면. 요 점에서의 접선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주곡률 카파1, 카파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통적으로 카파1을 극대값, 카파2를 극소값. 그러면 주곡선은 후보가 바로 뭐예요? YX 평면에서는 이 곡선이죠? 이 곡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Y 평면에서 X 4X 이꼴 Y 4제곱. 주곡선의 후보. 자, 그 다음 YZ 평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 바로 뭐예요? 원이죠, 원. 원입니다. X가 4분의 1 U 4제곱. 그러면 U 4제곱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제곱이니까 U제곱에 Y제곱 더하기 U제곱입니다. 중심이 4분의 1 4제곱, 0,0 반지름이 U인 원이 되겠습니다. 주곡선이. 그러면 법선 벡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바깥으로 향하게 선택하느냐, 만약에 바깥으로 향하는 거로 선택하느냐, 안쪽으로 선택하느냐. 자,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커베처 벡터와 법선 벡터의 사이각을 계산해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그걸 고려해서 카파1, 카파2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WP라는 P점을 지나는 접선 벡터. 그리고 또 다른 접선 벡터가 Z축. P점에서의 접선 벡터와 Z축과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이라고 줘놨습니다. Z축 방향에. 그리고 이 P점을 지나는 접선 벡터와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이라고 줘놨어요. 그러면 YZ 평면과의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요 원을 만약에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이라고 보자면은 주곡률의 접선 방향이 바로 Z축 방향이 돼버리죠. Z축 방향이 돼버립니다. Z축 방향. 그러면 WP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 바로 계산하죠. 6분의 파이라고 줘놨잖아요. 그러면 카파1의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 더하기 카파2의 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카파1 사인 6분의 잘못 맞죠? 코사인 6분의 파이 3, 2분의 1루트 3이죠. 4분의 3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카파2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요 값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고 나왔어요. A 카파 1, B 카파 2. 그래서 A 곱하기 B. 반대로 yx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을 주공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뀌어지겠죠. 어찌됐든 A 곱하기 B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하면은 16분의 3이 되겠습니까? 그거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 지문이 길지만. 이렇게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풀면은 시간이 충분하죠. 시험 시간이 충분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벡터 방정식을 찾아서 풀면은 특히 그런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또 벡터 방정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는 곡면이 구체적으로 스케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들 서피스 같은지 혹은 뭐 토로스 같은지 스케치는 되지만 곡면과의 또 다른 곡면과의 교선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잖아요. 스케치 되셨습니까? 자, 그럼 상세히 살펴볼까요? 문제는 이해되셨어요? 상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입니다. X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그러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바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요 P라는 점에서의 접선들의 벡터 집합을 TPM이라 줘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이 P점을 지나는 단위 접선 벡터와 Z축과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이. 그 단위 접선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주어진 회전 곡면은 몽주 패치이기 때문에 몽주 패치라는 것은 레벨 서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로도 구할 수도 있지만 몽주 패치, 예를 들어서 이 몽주 패치 어떻게 주어졌냐면 x, yz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는 그냥 법선 벡터입니다. 단위 법선 벡터가 아니라 1 마이너스 xy, y에 대한 변동함수 마이너스 xz. 이게 정확하게 뭐하고 같느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하고 같아요. 법선 벡터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y가 u, z가 0인 점이니까 이 점에서의 1기본계수와 관련된 값이 계산이 되죠. 법선 벡터의 크기.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는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편도함수. 그러면 2기본계수. 그래야지 가우시언 커베처가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가우시언 커베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몽주 패치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지 않고 편도함수의 외적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비교하시면 확실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본 문제죠.
단위적 벡터 WP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Z축 방향과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인 단위적 벡터라고 밖에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주곡선을 찾아야 되겠죠. 주곡선은 가장 큰 기하학적 특징이 직교한다. 주곡률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나타나는 곡선이니까 힘이 가장 큰 곡선 혹은 힘이 가장 적은 곡선. 회전곡면이니까 프로파일 커브가 윤곽선이 힘이 가장 적은 곡선이 되겠죠. 힘이 가장 큰 곡선은 회전곡면이니까 원. 그래서 주곡선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을 원으로 선택하면은 원의 접선 벡터가 P라는 점에서의 원의 접선 벡터가 Z축 방향과 동일 방향이니까 주어진 접선 벡터와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이로 주어지죠. 그래서 오일러 포뮬러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커브를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으로 친다면 프로파일 커브 XY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Z축 방향과의 단위 벡터 P라는 점에서 접선 벡터 WP 요 사이각이 6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프로파일 커브가 XY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XY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접선 벡터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XY 평면 위에 있는 프로파일 커브를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으로 보면은 요 각도 계산이 되죠.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값이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과 접선 벡터의 사이각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특정하지 않은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곡선을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으로 선택하더라도 답이 한 가지가 딱 나오게끔 출제자가 신경을 많이 쓴 문제죠.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몽주 패치 레벨 서피스를 이용한 유니티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외적을 이용해서 노멀 벡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지 딱 보세요. 자, 회전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이 외적 구해야 되겠죠. 외적 행렬식 계산해야 됩니다.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쓸까요? 이게 이원 벡터 일행 1열의 성분들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바뀌죠? 일행 2열의 성분들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부호도 바뀌죠? 일행 3열의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그럼 딱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20 빼기 F제곱 계산이 될 거고, 법선 벡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계편도 함수. 이계편도 함수의 외적. 그럼 이기본계수. 그러면 ln 빼기 m제곱. 따라서 가우시언 커베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결과 똑같이 나왔죠? 이전 단원인 노멀 커베처, 지금 단원인 가우시언 커베처
다음 단원인 지오데시커겠죠.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계산 문제예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다. 최대한 여기서 계산을 줄여야 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시간을. 그러려면 몽주 패치 레벨 서피스에 대한 법선 벡터를 구할 때 굳이 행렬식을 이용하지 말자. 그리고 벡터 방정식에 대한 편도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법선 벡터를 찾지 말자. 주곡률을 구할 때는 주곡선의 특징을 지켜한다는 특징, 힘이 가장 적은 곡선, 힘이 가장 큰 곡선. (2019학년도) 전공비 5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또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사전 배점이죠. 자, 공면 M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회전 공면이라고 볼 수 있죠. 레벨 서피스이자 몽주 패치입니다. 그럼 법선 벡터 구하는 건 뭐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리고 이 공면 M과 평면이 한 점 P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P에서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점 P에서의 법선 벡터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1, 1, 마이너스 1. 그리고 점 P에서의 이 공면에 대한 법선 벡터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되죠. 혹은 몽주 패치로 계산해도 되고,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평행해야 되죠. 그럼 P라는 점을 A, B, C라고 두면은 바로 계산됩니까? A, B, C라고 두면은, 자, 레벨 서피스 표현할까요? fx, y, z로 둡시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면에 대한 점 P에서의 법선 벡터. 그게 평면 위의 점에서의 법선 벡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 평행해야 되죠. 그럼 상수를 t라고 둘까요? 비례상수를 1, 1, 마이너스 1. 그럼 바로 계산되나요? 이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게 더, 그레디언트 계산할까요?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면은 x, y, z니까 x에 대한 편도함수 1, y에 대한 편도함수 1, z에 대한 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z에 대해서. 여기 어려우면, 여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으면 바로 뭘 이용해도 된다. 몽주 패치 이용해도 되죠. x의 그레디언트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여기도 시간이 더 빠르겠죠. x, y, z. 그러면 법선 벡터 마이너스 z의 x, 마이너스 z의 y, 1. 여기 더 빠르겠네요. 그죠? x에 대해서 편도함수 구하면은 마이너스 x 3성. y에 대해서 편도함수 구하면은 마이너스 y 3성 1. 근데 이게 뭐에 평행해야 된다? a, b, c니까 마이너스 a 3성 마이너스 b 3성 1. 뭐에 평행해야 된다? 1, 1, 마이너스 1. 그럼 t가 바로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1, b도 1이네요. 그죠? 그럼 p점에서 a가 1, b가 1. 그럼 c가 바로 구해져야 되죠. 그죠? 그냥 요 공면 위의 점이니까. c가 그럼 얼마입니까? c가 4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이라니까 d도 계산이 됐죠. 이 상수 d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상수 d의 값은 얼마입니까? 2 빼기 2분의 1이라니까 2분의 3인가요? 그리고 점 P에서의 공면 M에 대한 가우스 공면. 이거는 뭐 공면에 대한 스케치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정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네. 최대한 빨리. 제1기본계수, 제2기본계수 구해가지고. 단순 계산 문제죠. 과하게 표현해서. 서술형이지만.
자, P점. 구해야 됩니다. 자, 레벨 서피스로. 오히려 제가 스케치한 게 더 빠르겠네요. 몽주 패치로. 레벨 서피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자, 그럼 그레디언트 계산하면은 됐습니까? 제가 그레디언트를 잘못 계산했나요? 제가 그레디언트도 빨리 나오네요. 그죠? 몽주 패치라 계산하나, 그레디언트로 계산하나. 그죠? 따라서 N은 1, B는 1. 그러므로 공인 위의 점이니까 C 값이 2분의 1. 그러면 D 값이 2분의 3.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가우시언 커베처. 그러면 공면 M에 대한 벡터 방정식. 몽주 패치입니다. X, Y를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변도함수, Y에 대한 변도함수. 그리고 외적의 크기. 1기본계수를 이용하니까 정말 편리하죠. 굳이 이거 외적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언 커베처 구할 때 제2기본계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2기본계수는 법선 벡터와의 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요. 법선 벡터, 그 다음 이계편도함수와의 내적 2기본계수. 따라서 ln 빼기 m제곱. 이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는 1이 되겠습니다. 주공률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주공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공면을 스케치해야 되겠죠. 주공률을 계산하지 않고 할 때는 벡터 방정식에 대한 단순 계산으로. (2020학년도) 전공비 8번 문항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U가 1이고 V가 2인 점. 그럼 U에다가 1, V에다가 1 집어넣으면 P점 나오죠. 이 P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 그럼 저평면의 법선 벡터.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 방향이 법선 벡터니까. 첫 번째 문제. 단순 계산.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점 P에서 이 공면에 대한 평균 경률. 그럼 1기본계수, 2기본계수. 중요한 것은 평균 공률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서술에서 살펴볼까요? 미분계약의 단점이에요. 기억을 못하면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면. 해석학이라든지 현대대수학이라든지 유상수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개념 정도는 익숙하니까 서술이라도 할 수 있는데 미분계약은 손도 못 대요. 평균 공률에 대한 결과 기억 못하면 손도 못 대잖아요.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외적,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기본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렬식 익숙하시죠? 혹시 놓치신 분들은 선형대수학 단원별 기출문제 살펴볼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평균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1기본계수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2집 빼기 F제곱은 계산은 되죠. 요거의 크기의 제곱. 그런데 법선 벡터를 계산해야 되니까 굳이 이 값들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요거 크게 제곱을 하면 되니까. 제2기본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선 벡터를 계산해야 된다. 왜? 법선 벡터의 내적이니까. 그래서 이계편도함수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와의 내적. 그럼 LMN. 지금 이게 평균 공률 구하는 거니까 일기본계수들 다 구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평균 공률 어떻게 구한다? 평균 공률. 자, 분자에는 1기본계수를 EFG, 그 다음에 2기본계수를 역으로 마이너스 EFM. 단순 계산 문제 맞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루트 2분의 1로 나오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곡선 감마가 X성분이 0이네. Y성분, Z성분, Z성분 U? 그럼 Y하고 Z의 관계가 나오네요. 그죠? Z의 4제곱 빼기 2의 Z 3승 더하기 5. 그럼 YZ 평면.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X축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Z가 0일 때 5를 지납니다. Z 4제곱에 대한 곡선이니까 대충 그리면 어디서도 어디까지? Z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이거를 Z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회전 공면이죠. Surface of Revolution입니다. 그러면은 Z 이꼴 마이너스 1, Z 이꼴 1에서의 회전 공면. 그럼 경계곡선이 2개 생기죠. 경계곡선이 2개 생깁니다. 회전 공면이에요. 그럼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프로파일 커브가 YZ입니다. 그럼 바로 주어지나요? 회전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U V로 줄까요? Z축을 회전축입니다. Z축을 회전축. 그러면 Z를 U라고 둘까요? 그럼 회전각, 이게 Y축에서 회전되는 거니까 Y가 반지름에 해당되겠죠. 그럼 Y 코사인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죠. 2분의 파이 플러스 V. Y 성분이 Y의 사인 2분의 파이 V. 회전 공면에 대한 방정식 주어지죠. 그 회전체를 M이라 했을 때 그 회전체 M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 K.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거는 단순 계산 문제죠. 1개 편도함수, 2개 편도함수, 1기본계수, 법선 벡터, 2개 편도함수, Y 내적 2기본계수. 그럼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 S. 회전 공면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 회전 공면의 일부분인 요 S라는 영역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공면 적분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공면 적분값 하신가? 미분계약 마지막 단원인 가우스-보넷 띠어럼. 가우스-보넷 띠어럼이 그때가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경계곡선에서의 측지 곡률에 대한 선적분값. 요거에다가 곡면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적분값. 그리고 경계곡선에서의 exterior angle. 이걸 하면 어떻게 되더라? 2파이가 된다는 게 가우스-보넷 포뮬러입니다. 띠어럼입니다. 자, 그런데 경계곡선이 원이니까 외곽은 0이죠? 이거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측지곡률이네요. 경계곡선 두 개 다 원입니다.
그럼 원에 대한 벡터 방정식 찾고 측지 공률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그걸 계산하느니 그냥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해서 공면 적분 하는 게 차이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우시언 커베처 단원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가우시언 커베처 뭐 단순 계산이니까. 물론 측지 공률도 단순 계산이긴 한데 측지 공률에서는 또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프로파일 커브에 대한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 Z축을 회전축을 했습니다. 공면에 대한 스케치 뭐 필요하진 않죠? YZ 평면 위에서 Z축을 회전축을 했기 때문에 2분의 파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면에 대한 회전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그럼 가우시언 커베처. 그럼 일개편도함수의 외적, 법선 벡터, 이개편도함수, 법선 벡터의 내적. 이 기본계수.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긴장하지 않고 계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개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의 제곱 1기본계수와 관련되죠. 자, 법선 벡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걸 시험장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입니다. 이개편도함수. 이개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 이 기본계수. 따라서 ln 빼기 m제곱.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 이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공면 적분값. 즉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본의 포뮬러 쓰면은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어차피 측지 공률 계산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면 적분. 자, 그러면 피적분함수 정리하면은 다음과 딱 주어집니다.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포비니 띄어라. 그래서 V에 대한 적분 따로 계산해도 되죠? 자, 피적분함수를 딱 보니까 분자 분모를 보니까 4U의 세제곱 빼기 U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지향.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적분. 그러면 다음과 같이 딱 나오죠. 이걸 또 처리해 줘야 되겠죠. 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값. 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값을 알파라고 둬버리면 요 A는 2,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유형은 훨씬 편하죠. 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A로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값 A가 2 그러니까 나오죠? 또 사인값 A가 이번에는 10이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미분기하 문제의 단점 아닌 단점. 계산 과정이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일 때 법선 벡터 계산할 때 줄인다든지
거기밖에 없죠. 몽주 패치 레벨 서피스를 이용한다든지. (2022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입니다. 지문이 긴데 단답형이에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 놓인 곡면 M 위의 점 P에서의 모든 접벡터를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이 점 P에서의 주벡터, 주곡률이 나타나는 곡선의 주벡터 중 하나를 E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 학부 때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었죠. WLOG, without loss of generality. 그러면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으로 가정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그리고 TPM에 속하는 단위적 벡터 V와 E 사이의 각을 세타. 오일러 포뮬러. 그러면 접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는 카파1 코사인 제곱 세타, 카파2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적분값이 8분의 11파이로 주어져 있네요. 이 문제 안 나왔어요. 이 조건들이에요. 리뷰를 하면 이렇게 한 문장씩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스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파1과 카파2에 대한 식이 하나 주어지죠. 그리고 또 이 점 P에서 곡면 M의 가우시언 커베처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우시언 커베처는 주곡률의 곱. 카파1과 카파2에 대한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또 하나 주어져 있네요. 그럼 주곡률 바로 찾는 거죠. 주곡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답형이에요. 3분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노멀 커베처 계산하는 거죠. 오일러 포뮬러를 떠올리느냐 떠올리지 않느냐 관건이네요. 그러면 이 적분하는 거에 단순 계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우시언 커베처. 합과 곱이네요. 합과 곱. 그러면 합과 곱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산관계. 그러면 주곡률은 4분의 3, 2가 되겠죠. 3분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단답형이야. 단답형. 2025학년도 전공의 9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곡면이 쌍곡선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 그리고 U가 0, V가 4분의 8. 그럼 점 P가 주어지죠?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 나왔었죠? 단순 계산.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법선 벡터. 그러면 저평면의 방정식 바로 구해지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점 P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 K, 평균 곡률 H. 가우시언 커베처 K와 평균 곡률인데 주곡률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바로 제1기본계수와 제2기본계수. 그걸 기억 못하고 있으면 풀지도 못합니다. 이게 서술형이에요. 부지런히 계산해야 되겠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미분계학 문제는. 생각하면 시간이 그만큼 늦어져요. 그래서 리뷰가 되면은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바로 스케치가 되잖아요. 스케치 다 되셨죠? 자, 그럼 바로 계산해 봅시다. U가 0, V가 4분의 8. 자, 그러면 점 P는 1, 루트 2, 루트 2. 법선 벡터는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외적. 그러면 법선 벡터.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저평면의 방정식.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바로바로 계산해야 됩니다. 잠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외적 계산해 놨으니까. 법선 벡터 구하고 이제
제1기본계수. 제1기본계수는 크기는 바로 계산되죠. 자, 그런데 평균 공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1기본계수 EFG를 어차피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일개 편도함수와의 내적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기본계수, 2기본계수. 단순 계산 문제 맞죠? 부담은 되지만. 이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캐피탈 E, 캐피탈 F, 캐피탈 G. 1기본계수. 자, 2기본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법선 벡터의 내적. 캐피탈 L, 캐피탈 M, 캐피탈 N. 따라서 가우시안 커베처 EG 빼기 F제곱, LM 빼기 M제곱. 그러면 가우시안 커베처는 마이너스 4분의 1. 린 커베처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 커베처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해 볼까요? 가우시안 커베처. 주곡률의 곱으로 정의를 하더라. 그런데 주곡률을 이용하지 않고 제2기본계수, 제1기본계수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는 공면 위의 점에서 가우시안 커베처가 양수라는 것은 엘립틱 포인트,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다. 대표적인 게 스피어. 가우시안 커베처가 0이면 노멀 커베처가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플래너 포인트, 평평한 점, 평면적인 점. 가우시안 커베처가 음수이면 노멀 커베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게 새들 서피스. 그리고 가우시안 커베처는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불변인 양, 인베리언트더라. 그 말은 1기본계수들로만 나타난다. 이게 바로 가우스 티어렘마 에거리즘.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입니다. 평균 공률은 주곡률의 평균. 이 또한 제1기본계수와 제2기본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 분자의 1기본계수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역으로 2기본계수. FM. 기억하기 편하죠? 분모의 2지 빼기 F제곱. 특히 이 2지 빼기 F제곱은 뭐하고 관련되더라? 편도함수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 바로 공면의 넓이입니다.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그래서 이거를 area element, 면적소. 리뷰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가우시안 커베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오데식 커베처, 측지곡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